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무릎 관절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운동법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굳어 있는 것 같아서 몇 걸음 걸어야 풀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 통증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릎 관절은 올바른 운동만으로도 90세가 넘어서도 멀쩡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95세에도 등산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에 좋다고 생각하는 운동들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거죠. 등산, 조깅, 스쿼트. 이런 운동들이 정말 무릎에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무릎 연골을 갈아버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갑자기 시작하는 고강도 운동은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운동만 제대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은 100세까지도 튼튼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릎 관절을 평생 지켜줄 3가지 마법 같은 운동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3번째 운동은 하루 단 5분만 해도 무릎 연골이 재생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운동일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앉아서 하는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무릎 운동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할수록 자세가 틀어지기 쉽고 자세가 틀어지면 오히려 무릎에 해가 되거든요.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등은 등받이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이 90도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자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쿠션을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해 주세요. 준비 자세가 완료되면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서 발끝이 앞을 향하도록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목은 90도로 꺾어서 발가락이 천장을 향하게 해주세요.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급하게 내려놓지 마시고 올릴 때와 같은 속도로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이 동작을 한쪽 다리당 10회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릎을 보호하는 핵심 근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다리를 완전히 펴기 어려우시다면 처음에는 60도 정도만 올려도 괜찮습니다. 점진적으로 각도를 늘려가면서 완전히 펼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무릎 주변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2주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 번째 운동이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 운동은 무릎의 유연성과 순환을 개선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은 정말 특별한데 무릎 연골 재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인 누워서 하는 무릎 순환 개선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무릎 관절 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관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의 원인을 단순히 연골 손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무릎 관절 내 순환 장애가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 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연골이 점점 퇴화되거든요. 먼저 바닥에 요가 매트나 담요를 깔고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 다리를 쭉 펴줍니다. 어깨와 목은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손은 몸 옆에 편안하게 놓아주세요. 이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양손으로 무릎 뒤쪽 허벅지를 잡아서 부드럽게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무릎을 직접 잡으면 관절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허벅지를 잡아야 합니다. 무릎을 가슴에 최대한 가깝게 당긴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그 다음 다리를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각 다리마다 10회씩 반복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릎을 당길 때는 절대 반동을 이용하지 마세요. 튕기듯이 당기면 오히려 무릎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동작을 하시면서 무릎 뒤쪽이나 허벅지 뒤쪽에서 약간의 당김을 느끼실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무릎 관절 내부의 압력을 변화시켜서 관절액이 순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를 눌렀다 놓았다 하면서 물이 순환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하면 관절 내 노폐물이 제거되고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굳어있던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운동만 남았는데요. 이 운동은 정말 특별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무릎 연골 재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밝혀진 운동이거든요. 과연 어떤 운동일까요? 드디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운동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벽을 이용한 무릎 연골 재생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2019년 미국 정형외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무릎 연골 재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입증된 혁신적인 운동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연골도 우리 몸의 다른 조직처럼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이 있으면 재생될 수 있어요. 핵심은 바로 올바른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벽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져서 등을 벽에 기대고 서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이때 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무릎 바로 아래에 발이 위치해야 해요. 너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빠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제 등을 벽에 기댄 채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몸을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릎과 발끝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해요. 내려가는 각도는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즉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45도 정도만 내려가셔도 충분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각도를 늘려가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히 3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이 30초 동안 무릎 관절에는 적절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연골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마치 스펀지가 압력을 받으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원리와 같아요. 30초가 지나면 천천히 일어나서 1분간 휴식합니다. 이때 다리를 가볍게 털어주거나 제자리에서 천천히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총 3세트를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거나 힘들 수 있어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에 강한 자극을 느끼실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릎에서 심한 통증이나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의 핵심 원리는 무릎 관절에 적절한 하중을 가해서 연골 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등척성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하면 무릎 연골 두께가 실제로 증가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70대 환자분이 있었는데 MRI 검사에서 연골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인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3가지 운동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운동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운동을 언제,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먼저 운동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운동부터 3번째 운동까지 순서대로 하셔야 해요. 이 순서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2번째 누워서 하는 운동으로 관절을 이완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벽을 이용한 운동으로 연골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죠. 운동 시간은 하루에 총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운동 5분, 2번째 운동 5분, 3번째 운동 5분 이렇게 배분하시면 돼요. 긴 시간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는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서 연골 재생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녁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잠들기 이 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것이 좋아요. 운동 빈도는 주 5일을 권장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근육과 관절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고 주말에는 쉬시거나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주 5일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통증을 참으면서 하지 마세요. 약간의 근육 피로감은 정상이지만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운동 전후에 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셋째, 운동 중에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넷째, 처음 2주간은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있어요. 운동 효과는 언제부터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 후부터 무릎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4주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지고 8주 후에는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12주가 지나면 무릎 연골 상태까지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3일 하고 4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차라리 매일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운동과 함께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무릎에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자세, 그리고 무릎 건강을 위한 일상관리법까지 알아야 진정한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무릎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평소 무릎에 해로운 습관을 계속한다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먼저 무릎에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 생성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이 풍부한 닭 연골, 돼지 족발, 생선 등을 주 2, 3회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도 꾸준히 섭취하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등도 연골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 과도한 알코올은 염증을 증가시켜서 무릎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뼈와 연골의 칼슘을 빼앗아가니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자세도 중요합니다. 절대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로 오래 앉지 마세요. 이런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바닥에 앉을 때는 등을 벽에 기대고 다리를 쭉 뻗고 앉으세요.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걸어주세요. 계단을 오를 때는 좋은 다리부터, 내려올 때는 나쁜 다리부터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로 먼저 디디고 내려올 때는 아픈 다리를 먼저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체중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3, 4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집니다. 5kg만 빠져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식단 관리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해요. 굽이 높은 신발이나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깔창도 충격 흡수용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정형외과에서 무릎 상태를 점검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엑스레이나 MRI 검사도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여러분의 무릎은 분명히 건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무릎 건강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무릎 관절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3가지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튼튼한 무릎으로 자유롭게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0세 시대 건강한 무릎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다리로 걷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노후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